구독자 여러분, 돈포겟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첫째, DSR 추가 강화가 돌아옵니다. 두 번째, 매매 및 전세 가격 지수가 최고치를 찍었는데 이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계관리 총량을 올해 4%에서 5% 정도로 조인다고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아마도 연초가 되면 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은행에 몰릴 텐데요. 미리 예약하는 사람들부터 시작을 해서 대출부터 받는 사람까지 많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나 금방 소진이 될 가능성이 크고 미리 상담을 받고 꼭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우리나라는 이번 금리 인상을 통해서 총 1%대를 찍었습니다. 자, 기준금리가 1%가 되자마자 은행들이 이 시중금리를 급격하게 올리기 시작을 했는데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대략 5%까지 이 시중금리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주열 총재가 1.5%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미리 암시를 주었었습니다. 기준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던 분들, 신용대출, 여러 대출들의 금리가 5%보다 더 오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어디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 가계에 적지 않은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담보대출을 받으셨을 때 고정금리로 받으셨던 분들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변동금리로 받으셨던 분들은 아마도 더 오를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갑자기 금리를 올렸던 이유가 뭐였냐? 전체적으로 부동산을 잡기 위한 거였죠. 투기 세력을 끝내기 위해서 이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한 여태까지 27개 정부 정책이 나왔으나 결국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DSR 40% 대출 규제가 들어올 겁니다. 내년 1월부터 바로 적용이 될 거고요. 말씀드렸던 부분은 뭐냐면 주택담보 인정 비율인 LTV와 이제 뭐 70%다, 60%, 뭐 9억 초과는 10%밖에 대출이 안 되고 9억 이하 같은 경우는 40%가 대출이 되는 LTV를 얘기를 했고요. 총부채 상환 비율인 이 DTI, 연소득 대비 얼마만큼의 대출 이자를 갚을 것이냐 이 비율과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LTV, DTI, DSR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규제를 하기 때문에 부동산 구입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 나의 자산이 많지 않게 되면 이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를 해야 되는데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를 어디서 막고 있다? 정부에서 막고 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요. 영끌이라는 단어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용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주택담보인정 비율인 LTV가 심하게 규제 강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애초부터 영끌이라는 거를 우리나라에서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내년 연초가 되면 내년 가계부채 유연하게 관리하겠다. 대출 숨통 트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증가율을 4%에서 5%대로 유지하는 총량 관리가 유지되지만 이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중저신용대출과 정책 서민금융 상품은 총량 관리에서 제외할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이런 분들은 규제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지만 자영업자라 이 프리랜서 이런 분들이 적지 않은 타격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좀 고려를 해서 얘기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년 DSR 추가 강화 조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년 1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넘게 되면 DSR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연소득의 40%를 넘지 않는 선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즉 가계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DSR 추가 규제가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 대출을 받는 한도는 줄어든다. 다만 연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그만큼 많이 빌릴 수 있다. 조정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등 규제지역을 만들어 놓고 강화를 하면서 LTV를 더 강력하게 규제를 하면서 DSR까지 규제를 했었습니다. 카드론이라든가 개인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등 DSR을 추가 규제를 하자마자 아파트 대체제로 빌라라든가 오피스텔 수요로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이제 수정되지 않는 자료인데 이제 내년 1월부터죠. 2단계가 적용이 됩니다. 제가 영상에서도 한번 다뤘었는데요. 22년 1월부터 총 대출액 2억 원 초과 40%가 넘게 되면 이제 규제를 들어가고요. 내년
7월부터죠. 22년 7월부터는 3단계 추가 규제가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자, 그러나 2단계까지는 적용이 되겠지만 3월에 대선이 있다. 정부 정책이 많이 바뀔 수 있으나 현재 거대 여당이 잡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180석이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정부 정책이 바뀔 가능성은 많이 없다. 대출이 2억 원이 넘는 사람들은 규제가 들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아예 안 해주는 게 아니라 DSR 40% 추가 강화입니다. 이 부분 꼭 확인해서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내년 한도 재설정이 되고요. 가계대출은 숨통 트인다고 했습니다. 농협은 신규 주담대 판매가 부활됐고요. 카카오뱅크 등 비대면 대출 상품 강화됐습니다. 기준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당연히 시중금리에 있던 대출 금리 상품들이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다분하고요. 은행권 가계대출 한도가 재설정되면서 실수요자들의 대출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우대금리를 제시하거나 사전 신청을 받는 등 고객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준비를 하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1금융권의 시중 5대 은행 계열사들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고요. 신규 주담대 판매를 잠정 중단했던 SC제일은행도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토스라든가 카카오뱅크, K뱅크 등 대출 상품들이 많기 때문에 확인하셔서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추가 규제 1월부터 DSR 2단계가 시행되기 때문에 숨통이 트인다고 해도 많이 못 받는 사람들이 속출을 할 것 같습니다. 참 대출 받는 게 어렵죠. 내가 대출 받겠다는데 정부에서 규제를 하고 또 한 번 주택시장이 흔들어질 거고요. 지금 무주택자분들은 지금이 제일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이제 다만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한도를 좀 늘린 부분이 있어요. 결혼, 장래, 상속세, 출산, 수술, 입원 등에 필요한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연소득의 0.5배에서 최대 1억 원까지 추가 적용된다. 서울을 기준으로 합니다. 왜냐면은 서울 가격이 올라가야지만 주변의 집값들이 올라갈 거고 수도권 상승도 서울을 따라갈 겁니다. 적정 수요가 47,600여 가구인데요. 2021년에는 31,119가구로서 적정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요. 2022년 바로 내년이죠. 18,000가구로 적정 수요에 비해 2.3배에서 2.2배 정도까지 줄어진 모습입니다. 앞으로 이 수요를 넘지 못하게 되면 주택시장은 당연히 매매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3일부터 이번 주 전망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하면 지금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다 상승폭이 많이 꺾인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하락 전환은 아닙니다. 용산, 서초, 강남 역시나 입지가 좋은 부분들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나머지는 상승세가 많이 꺾였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좀 희한한 현상을 느끼셔야 되는 게 매매 전세 가격 변동인데요. 지수가 보이시나요? 2020년 1월부터 시작을 해서 급격하게 가파르게 가격 지수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실 겁니다. 여기 보시면 꺾인 모습이 보이십니까? 2021년 11월 기준으로 매매 가격 지수는 사상 최대치인 134.8을 기록을 했고요. 전세 가격 지수는 125.2로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택시장의 매매 가격 지수와 전세 가격 지수는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있을 겁니다. 대선과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인해서 전세 가격 시장이 다시 한번 노동을 칠 거고요. DSR 추가 규제가 들어올 것 같지만 대선을 기준으로 이 DSR도 막을 가능성이 있고요. 여러 가지의 변수들이 내년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고려를 해서 가계 계획을 세우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DSR 추가 규제가 들어올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요도 적지 않게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이 시장에서 가격을 깎아서 내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무주택자분들은 1주택을 마련하셔라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돈포겟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